저 끝에. 저 끝에 있어.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소나타 31로 8860 02서 4150 차량 이동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소나타 31로 8860 02서 4150 차량은 지금 즉시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맞지? 테스트. 스테이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내 담당자들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한 기술에서 원인을 좀 보고 지금 오시면 안 하고 계세요. 그럼 그분의 자리 이야기. 왜?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왔어? 마이크 테스팅. 안녕하세요. 제 얘기를 한번 귀 들으세요. 대답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좀 찍은 사람은 저를 뒤로 돌아주세요. 우리 먼 데서 오셨어요. 우리 영종구에서 오셨거든요. 영종구 집. 한번 박수로 하나 손 들어주세요. 박수로 하나 합시다. 야, 영종구에서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 계양구 집 손 들어보세요. 계양구 야 한 번 하면 야 한 번 하면 다시 계양구가 이제 둘로 갈라졌어. 이러면 안 돼요. 여기 보고 가셔야 되는데 계양구 다시 한번 가만히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계양구. 네. 그대로 계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계양구는 일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뒤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계양구가 양보해야겠죠. 미추홀구 손 들어보세요. 미추홀구 점수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적혀서 미추홀구 여기입니다. 미안합니다. 계양구 옆에 있던 부평구. 와, 부평구 최고야. 네, 좋습니다. 부평구 그렇게 앉으면 됩니다. 우리 나는 이렇게 해서 맞췄는데. 너무 뒤에 있어. 너무 뒤에 있어. 괜찮았어. 자, 여기 가운데 무슨 구죠? 어쩔 수 없이 섰다고 하죠. 근데 9,000원 줘라. 9,000원 목사님 이건 안 써. 이따 써.
이거 들 필요가 없잖아요, 선생님. 자, 차분하게 이쪽은 서구죠? 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서구 저쪽 얘기는 안 되겠어요. 그 다음 반선자 우리 목사님께서 모시고 온 친구들 있어요. 네, 다 같이. 네,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계세요. 저 맨 뒤에 무슨 구죠? 그쪽 구. 아, 부천 외 지역 손 들어보세요. 부천 외 지역. 네, 너무 멋있습니다. 나는 인천이 아니라 부천 외 지역에서 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쪽 뒤죠? 그냥 앉아있습니다. 네, 그대로 앉아있어요. 서구가 제일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원활한 진행을 해서 15분 뒤에 정확히 참관인 교육을 개회할 거예요. 15분 남았죠? 네, 한번 해보세요. 15분 남았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자기 회원 기록을 안 하신 분은 지금 그 부대표님에게 용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15분이면 충분히 쓰죠? 네. 그러면 침묵하는 가운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뒤에 용지 있답니다. 뒤에 용지 있어요. 한보현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오신 분들은 신청서를 다 쓰셨죠? 아, 좋습니다. 아직 못 쓰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두 분, 국병부 잠깐 오세요. 국병. 우리 분들 저기 가서.
오늘 여기 등록을 못 하신 분들은 등록이 지금 용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기다리세요. 쓰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록을 못 하셨을 때라도 끝나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괜찮겠죠? 네. 옆 사람하고 담소 나누는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쉬고요. 4시면 정확히 시작하고 뒤에 있는 한보현 선생님 4시에는 문을 닫아주세요. 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놀랐거든요.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분산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네. 예, 지금 PPT 포인터,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예, 잘 됩니다. 네. 네. 여기 웬일이야? 잘 왔어.
연수구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오늘 연수구도 많이 오셨네요. 아, 연수구가 제일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김재호 위원장님 한번 일어나세요. 네, 저쪽으로 접수 받아주세요. 자, 서구 김경순 원장님, 김경순 원장님 계세요? 김경희, 이유영 여사님 계세요? 네, 밖에 나가세요. 네. 서구 한번 다시 한번 서구.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서구가. 네. 그쪽을 봐주세요. 저 앞에. 목살이 많이 넣어야 돼. 마이크 대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다 여기. 스탠드. 예, 지금 건반에 있는 스탠드 말고요. 지금 건반에 있는 스탠드 그거 말고 저 뒤쪽에 드럼 쪽 뒤쪽에 사용하실 수 있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예, 드럼 뒤쪽에요. 예. 한국이에요? 왜 그렇게 보고 있고 이쪽으로 보고 있고. 좋은 날 많이 뽀뽀당해가지고 좁게 앉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좁지 않으세요? 아니요 어쩔 수 없어요. 씻어가지고 나오게.
언제까지 해볼지 몰라. 전화가 많아요. 용지 등록 안 하신 분은 좀 이따 끝나고 해도 되니까 안심 넣으세요. 네, 끝나고 해도 돼요. 그냥 앉아주세요. 이제 한 5분만 딱 저기 이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 네. 우리 교육청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영종도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야, 박수 한번 힘차게 쳐줍시다. 박수 힘차게 쳐주면 몸에도 좋답니다. 다음에 무슨 구죠? 여기 계양구죠. 계양구 한번 쓰고 와 이렇게 해주세요. 와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계양구.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부평구. 미추홀구가 조금 쫄았어요 지금. 좋아요. 미추홀구. 소리 제일 컸어요. 박수 안 쳐도 돼요. 남동구. 남동구는 아주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상합니다. 언밸런스인데 한번 앉아주세요. 우리 또 반선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서 오신 분이 있어요. 예. 반선자 목사님하고 같이 오신 구. 반 목사님. 참 좋습니다. 이번엔 강력한 서구. 서구가 세구나. 서구가 3구나 있어요. 그다음 조금 씁쓸하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나홀로구 이럴 거예요. 나홀로구 하면 와 한번 해주세요. 나홀로구. 네 됐습니다. 부천. 네. 미리 얘기를 해야지 또 실망하지 않죠. 따라서 합시다. 오늘은 본 투표날 감시자들이 왔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에 불만인 분은 일어서 뒤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 불만인 분은 1대1로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저녁 쌀게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한 2분 남았는데요. 오늘 여기 프랜카드를 다 준비해 왔어요. 근데 교회 상황상 이걸로 기능해도 되겠다 그래서 안 가렸고요. 소개하고 준비를 진행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네, 불꽃 감시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꽃 감시단. 그 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40 총선 당일 투표 참관 교육. 여러분은 무슨 투표라고요? 이따 또 교육 중에 듣겠지만요. 오늘 하필 불꽃이라고 그랬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활동을 하자 이러면서 불꽃이라고 지었는데 괜찮습니까? 네! 이 행사를 모두 준비하는 것은 또 보이지 않게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에서 임원들이 수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선거를 공정하게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맞죠? 네. 근데 나는 선거에는 관심이 없다 하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이해되세요? 네. 내 친구 하도 오자고 해서 왔는데 이거 힘들다나 그런 분들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죠? 가시면 되죠? 네, 가셔야 됩니다. 섭섭하지만 그렇게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안에 빠지시면 돼요. 그죠? 정 억울하다 분은 저를 또 만나주세요. 제가 매를 맡겠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저는 광고를 했어요. 당일 투표하실 분들만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선거에 불꽃같이 다짐한 사람만 모시고 오세요. 그랬는데 자기가 오다가 이 사람이 누구를 데려온다? 옆에 또 데려오신 분. 지금 가장 문제는 저가요. 내 친구가 있어. 너 부정선거 있는 거 알지? 알아요. 가자. 가야죠. 딱 왔는데 옆에 자석 붙듯이 자석에 세븐치 붙듯이 따라온 분 있죠? 그분들도 환영하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우리
오늘은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이 호응을 정확히 해주시면 사무총장님한테 또 주권이 있지만 전체를 제가 맡을까요? 1시간 안에 마치면 괜찮겠습니까? 네! 야, 저는 특별히 저 부천, 남양주, 안양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 저기 어디야, 먼 데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1시간 안에 1시간 10분, 늦어도 10분. 사진 찍는 건 죄입니다. 사진 찍으실 분은 또 우리 또 여기 의원님도 오시고 그러나 봐요. 그건 상관없겠죠? 사진 찍는 건. 네. 우리는 상관없이 그런 시간이 있어요. 또 저기 쓰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급적 5시 10분 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그냥 시작할까? 이따 그러면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를 조금 있다가 하실 분들은 이따 하기로 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복귀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 1절만 부르겠습니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일어나주세요. 이 시간에 아주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념! 이 시간에는 우리 불꽃 감시단 강의가 있겠습니다. 부정선거 부대 방지대 활동을 하시고 또 불꽃 감시대 모든 역할로
재반 사항을 다 담당하시는 우리 박윤성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박수 쳐주세요. 박윤성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윤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거의 매일 전국 방방곡곡을 갖다 다니면서 그 4.10 총선을 대비한 참관인 교육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딜 가나 감동의 물결이 넘치고 흘러 넘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세요. 여러분 한번 주위에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투표 참관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국민 차원의 전 국민 차원의 캠페인을 벌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참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하느냐? 애국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애국심 안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분이 애국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앞에 보시는 이제 저 화면이 뭐냐면은 4년 전 4.15 21대 총선을 갖다 치고 난 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이상한 투표지를 갖다가 예시를 갖다 든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오른쪽 위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 소위 요고래 투표지라고 합니다. 요고래 투표지가 뭐냐면은 보통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할 때 품질이 낮으면은 인쇄줄이 이렇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 수표지에 가로로 세로로 다 인쇄줄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본말로 요고래 투표지라고 하는데 이런 투표지들이 수만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 왼쪽 위를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저거 뭐냐면은 소위 우리가 명칭하여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데 왜 일장기 투표지냐면은 투표 관련 도장이 뭉개져 있어요. 꼭 일장기처럼. 오른쪽. 그런데 아니 왼쪽 이제. 저희가 그래요? 반대. 네. 하여튼 저희 그 일장기 투표지라고 해요. 저런 투표지가 또 수만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다음 가운데 아래 있는 게 뭐냐면은 저게 소위 인쇄가 삐뚤빼뚤된 투표지예요. 저것도 수만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평생을 갖다가 선거를 하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했지만 저런 투표지를 갖다 받아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역사는 70년 동안 저런 투표지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다만 4년 전에 저런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 국민의 60% 이상이 4년 전 선거가 좀 이상했다. 뭔가 장난질이 있었던 것 같다. 부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의심을 갖다가 깨끗하게 만들고자, 떨쳐버리고자 이렇게 전국에 있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이 자리에 모이고 계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정선거 부방대가 이번에 불꽃 감시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꽃 감시단 캠페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가오는 4.10 총선을 가장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한 그런 공명선거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전 국민 선거 참관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갖다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단일 투표, 사실 본투표이죠. 본투표에 참가는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자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도
당일 투표 참관을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당일 투표 참관하는 데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게. 저 앞에 세 가지 제가 1번, 2번, 3번 했는데 저거는 오전, 오후에 하시는 다 공통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투표를 갖다가 12시간 동안 한다는 건 아시죠? 네. 12시간 하는데 한 번 참관하러 들어가실 때마다 6시간씩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오전 6시간, 오후 6시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오전에 들어가신 분이나 오후에 들어가신 분이나 똑같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머리에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고 수초를 보거나 옆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머리에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참관하러 가서 지역구 투표함을 개수하는 겁니다. 지역구 투표함에 몇 장의 투표지가 들어가는지 그걸 갖다가 정확히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면서 그걸 세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참관 들어갈 때 2인 1조로 들어갑니다. 두 분이 다 지역구 투표함에 몇 장의 투표지가 들어가는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관하러 가시면은 투표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구 투표함이 있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투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례대표 투표함은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무시하세요. 그리고 같이 들어간 조언이 혹시 실수할까봐 그분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투표함만 센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세는데 어떻게 되느냐. 저기 이제 그 사진에 보시면은 지역구 투표 개수지라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이 개수지 갖다가 대량으로 인쇄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개수지에다가 발을정자로 시간 단위로 숫자 세시면 돼요. 숫자 세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 들어가신 분은 6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 들어가신 분은 12시부터 6시까지 시간대별로 이걸 갖다 세시면 돼요. 근데 이거 세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그냥 집에 가져갑니까? 잊어버립니까? 버립니까? 아닙니다. 지역구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투표소에서 오늘 오전 또는 오후에 참관했는데 내가 센 숫자가 총 몇 명이다. 이걸 갖다가 전화로 하시거나 문자로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저 개수 사진 찍어서 보내갖고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오전에 들어가시나 오후에 들어가시나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지역구 투표함을 개수해서 보고한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죠. 오전에 가시는 분은 6시에 투표가 시작되는데 좀 일찍 가셔야 돼요. 왜 일찍 가셔야 되냐면은 투표가 시작하기 전에 투표함을 조립하고 공유를 한 다음에 한번 검사해 보세요 라고 선관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투표함을 살펴보셔야 돼. 여러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투표함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투표지가 미리 들어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투표함이 정말 빈톤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30분 전에 가셔갖고 그걸 미리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그렇게 보고 나면은 저기 이제 투표함 옆에다가 파란색 봉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투표 사무를 진행하신 분이 여러분들한테 확인 서명하세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침 5시 반까지 가야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4시 반에는 대중교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전조에 가시려고 하는 분은 아침잠이 없으시고 예를 들어서 4시간 되면 무슨 잠이 깨가고 뭐 할 일이 없나 찾아보시는 분 이런 분들이 오전조에 가셔야 되고 또 자기가 담당하는 투표소가 걸어갈 거리에 있는 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먼데 대중교통이 해야 되거나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차가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로 배정 가셔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전주에는 딱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개수해서 보고하는 것.
제가 보고하는 것, 두 번째는 투표 시작하기 전에 투표 한번 살펴보고 서명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오전에는. 그래서 오전 저는 이걸로 12시가 되면 땡 끝나고 집에 가셔도 됩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오전은 뭘 더 해야 되냐? 오전은요, 오전 쪽보다 한 가지를 좀 더 해야 돼요. 오조도 개수하는 건 똑같이 개수합니다. 개수해도 똑같이 하는데, 투표가 6시에 끝나요. 8시에 끝나면 무엇을 하냐면은 투표함을 봉인을 합니다. 다 봉인을 하고, 그 다음 그날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위 작업 일지를 쓰는데 그 작업 일지를 뭐라고 하냐? 투표록이라고 불러요. 투표록. 그래서 그 소위 그 투표소를 책임지고 있었던 투표관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봉인을 한 다음에 참가인들한테 와서 서명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서명하고 서명한 그 봉인지를 그 투표함을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신 분은 이 사진 찍는 건 또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뭘 사진 찍어야 되냐면은 투표록을 또 사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투표함하고 투표록 사진 찍어서 또 이것도 지역구 위원장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신 분은 개수 정확하게 하고 투표 시작하기 전에 투표함을 살펴보는 것 이것만 하시면 되는데 오후에 가신 분은 개수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 봉지에다 서명하고 그 다음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보내주세요. 근데 이제 사진 찍을 때 저게 빨리빨리 진행돼요. 빨리빨리 진행돼갖고 어영부영하고 이렇게 박자보면 사진을 못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후에 가신 분은 조금 빠릿빠릿하고 행동이 빠른 분들 그런 분들이 오후에 가셔라 라고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이게 하다가 진짜 다시 나오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오후에 가신 분은 행동이 빠릿빠릿하신 분들 오전에 가신 분은 안심점이 없으신 분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은 그 앞에 보이시는 게 지금 뭐냐면 투표록의 예시예요. 이 투표록을 갖다가 이제 그 투표가 끝나면은 투표관리관이 이제 저 작성을 합니다. 저게 이제 그날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정면 그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근데 저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가 적혀요, 저 안에. 뭐가 적혀냐면은 그 투표소에 여러분이 참가한 투표소에 몇 명의 사람이 와서 투표를 했는지 그리고 몇 장의 투표지가 나눠졌는지를 갖다가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지가 나눠진 숫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우리 작사님께 사진 찍으세요라고 안 해요. 아무도 그 소리 안 합니다. 그러면 참관하신 분들은 빠릿빠릿 움직이면서 눈치도 가서 저거 뭘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옆에 서 있다가 사진 후딱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작사님 사진 찍으세요라고 들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빠릿빠릿하게 투표한 봉인하고 서명한다는 걸 사진 빨리빨리 찍어야 되고 그 다음 투표록 작성하고 뭐 정리하고 있으면 그것도 사진 빨리빨리 찍으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진을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투표가 끝난 다음에 찍는 거예요.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 사진 찍으면은요, 재수가 좋으면은 사진기를 뺏기고, 휴대폰 뺏기고, 재수 없으면은 경찰 불러가고 끌려나가요. 그래서 절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진을 찍는다, 안 찍는다? 안 찍습니다.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가 끝난 다음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럼 뭘 찍는다고요? 투표함하고 투표록. 두 개 찍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져가신 거 아닙니다. 그것도 지역구 위원장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노파심입니다. 노파심이 아니라 노인심이라는 건데 사진을 못 찍는 분이 계셔. 그런 분이 오후 들어가시면 안 돼요. 또 사진 찍어도 보내줄 줄 몰라. 그런 분도 오후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혹시 내가 모르는데 오후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친구한테 배워서 들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오후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은 이게 그 과거 선거에서 나왔었던 이상한 기록지들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직선거가 뭡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직선거. 작년 10월 14일 날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를 했었어요. 그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직선거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자료인데 투표함에 종이에 딱 붙어 있는데 저게 몇 장이 투표에 나눠주고 몇 장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저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저걸 갖다가 개표소에 딱 와보니까 저기 숫자가 손을 찍찍찍 지워버리고 수기로 숫자를 고쳤어. 무려 500회나 차이가 나게 숫자를 고쳐놨어, 손으로. 저런 게 최근에도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투표로 사진을 찍으시라는 거야. 그래야지 그게 친구를 났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2년 전 6.1 지방선거 고양시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게 뭐냐면은 저기 마두 이동인가 그럴 거예요. 마두 이동인가 그럴 텐데 저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가 보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이 틀어지군요. 자가 틀어져서 제가 너무 사리가 깊었습니다. 혹시 반대로 오실까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관내 사전투표로 되어 있는 것도 보면은 저도 무려 900 몇십 장, 거의 1000장 가까이가 고쳐놨어요, 숫자를. 저렇게 실제 벌어집니다, 이게. 근데 저걸 갖다 어떤 신문, 어떤 방송에서 보도를 안 해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걸. 이거 알고 있으면 난리 났죠. 나라 뒤집혔습니다, 벌써. 근데 저걸 아무도 보도도 안 하고 방송도 안 하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화면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저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니 정말 땅을 치고 하늘이 퉁하게 이루다 이렇게 가슴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해요. 다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참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관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으면은 저런 짓 저질러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 모여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저걸 갖다 똑똑히 지켜보고 누가 뻘짓을 하나 이상한 짓을 하나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불꽃 감시단이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전 국민 투표 참관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운 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나가실 때는 들어오실 때 가지고 있었던 애국심이 2배, 3배가 돼서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뭐냐면요.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그날 투표를 갖다 다 마음을 짓고는 투표함을 갖다 개표소로 이동해 갑니다. 근데 이동해 갈 때는 꼭 참관인이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동행합니다. 딱 2사람이 동행합니다. 그 투표소에는 총 많은 8명까지 참관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 가는 게 아니라 딱 2명만 가요. 그래서 개표소까지 투표함이 이동되는데 저거 지켜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또 빨리 손을 드셔야 돼. 또 손 늦게 들면요 딴 사람이 먼저 가요. 그래서 저것도 좀 행동이 빨리 하는 분이 들어가셔서 내가 개표소까지 투표함을 동행해서 이송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손 드셔서 빨리 그걸 지원하셔야 돼요. 근데 저 지원해서 같이 갔다 오시면은 저 좀 더 수고했다고 갔다 온 수고비 2만원 더 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2만원 더 받기 위해서 저 갑니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국심으로 혹시 누가 저 빼돌릴까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사진 보신 것이 투표소, 개표소에서 이제 저 투표함 가져와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사진 찍힌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이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저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투표 참관을 했어요. 투표 참관했는데 투표가 끝난 거는 개표가 끝나야 이번 4.10 총선이 다 끝난 겁니다. 개표가 끝나야. 그런데 개표장에 갔으면 좋겠는데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개표장에 가는 방법이. 하나는 개표 참관인이 돼서 개표장에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개표 관람인이 돼서 개표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개표 참관인은 극소수만 들어가요. 극소수만. 저희 부방대에서 요번에 지명해서 들여보낼 수 있는 분이 적게는 6명이고 많게는 한 10명 남짓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소수입니다. 이번에 인천에서 참관하신 분 총 숫자가 몇 명 되냐면요. 총 숫자가 3,000명이 됩니다. 3,000명. 사전 투표하는데 한 1,000명이 동원돼서 하시고요. 당일 투표 참관하는데 2,000명이 동원돼서 하세요. 그 중에서 몇 명이 개표소에 참관이 들어가냐면은
인천에 개표소가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어서 한 개표소는 6명 들어간다 하시면 6, 9, 54, 54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극소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개표 관람인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개표 관람인으로. 근데 개표 관람인을 갖다가 그냥 가면 들고내지 않아요. 이것도 관람증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게 관람증 신청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 선거하기 한 일주일 전에 뭐 늦더라도 그냥 사전투표하는 첫날 여러분들이 계시는 사시는 선관위에 가갖고 선관위 방문해서 나 개표 관람증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 직원이 한 두세 줄 글자 쓴 다음에 개표 관람증 하나 줘요. 그냥. 그리고 이건 자격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건 남녀노소건 외국인건 내국이건 심지어는 교육이 많건 없건 뭐 옷이 허름하건 안 허름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하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 되도록이면은 인천에 9개 개표소가 있으니까 각 개표소마다 최소한 50명, 100명의 관람인이 우리 동지들이 관람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표소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많은 일을 갖다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일을 갖다 하려고 하는데 응원하는 분들이 계셔야 일을 하는 분이 힘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고 외면하고 있으면 있던 일도 빠져서 달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 당일 참가하신 다음에 개표소로 바로 가셔갖고 개표 관람을 하세요. 그런데 개표 관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5, 6일 전에 선관위를 찾아가서 개표 관람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은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뭐 간단하게 잘 신분증 보여준 다음에 그냥 줘요. 그거 가서 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그래서 모든 분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이제 관람증 받으셔갖고 우리 요번 4.10 공청회에서는 인천에서 있는 9개의 개표소를 꽉꽉 채워봅시다. 꽉꽉 채워봅시다. 그럴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오늘 제가 당일 투표 참여에 대한 말씀을 다 드렸어요. 혹시 나는 이건 꼭 질문해야 된다. 난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하세요. 네, 여기 어르신. 혹시 나오셔서 할 수 있으세요? 다른 분 같이 들을 수 있게. 처음에 개표소에 투표함에 도착했을 때 마이크 앞에. 어디 있어요? 예, 처음에 개표소에 투표함에 도착했을 때 2개가 들어온다고 했죠. 그 2개 속에 있는 어떤 잔존물이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확인해서 만약에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확인됐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일어날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 투표 관리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투표 사무원이 그 개표소에 투표소에 여러분 도착하시면은 미리 투표함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투표 시작하기 전에 공연하기 전에 참가인들한테 한번 살펴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살펴보시면 돼요. 그때가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일찍 도착하셔야 돼. 6시 시작하는데 오후에 도착하면요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꼭 30분 전에 도착하시면은 그 투표함을 마련하고 투표 시작하기 전에 그 참가인들 와서 한번 보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이거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공인지를 붙입니다. 공인지 붙이고 거기다 선물을 합니다. 보세요 얘기 안 하면은요. 그걸 갖다가 안 하면은 그 선거법 위반인데 제가 여태까지 한 6년 동안 이걸 해보는데 그 말을 잃어버리고 안 하는 투표관리라는 없더라고요. 그건 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 정신 없는 사람이 투표관리라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투표 왔는데 거기에 이상한 이물질이 들어있다. 특히 투표 지점 보기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싸울 수 있는데 사실 힘에 붙여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전화를 드시고 지역구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지역구 위원장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지역구 위원장 전화를 거셔야 돼요. 바로 오셔서 내가 뭐 여기가 무슨 동이죠?
내 상암 무슨 동 제1투표소에서 내가 아침에 참가를 왔는데 투표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투표 지청 본 것이 한 200장, 300장이 들어있더라. 라는 사실을 빨리 전화해서 보고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촬영하셔야 돼. 그 위원장이 알아서 이제 본부하고 연락을 다그 연락만 가동해서 조치가 취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부담 가실 필요 없으니까. 다만 이상 발견하시면 보고해 주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촬영을 할 수 있어요? 다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투표가 시작하기 전에 촬영이 가능해요. 근데 투표가 시작되면은 이 그 투표 관련한 정말 사람들이 다른 규칙을 갖고 이상한 짓을 해버려. 이게 특별한 범죄가 발견된 건데 그냥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투표소 안에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이상한 룰을 그냥 강행해서 적용을 해요. 그래갖고 여러분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표가 시작했다 치면은 사진 찍지 마시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본부에서 대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투표함을 검색할 때는 사진 찍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럴 때는 찍으셔야 돼요. 잠깐만요. 규칙은 어떻게 되냐면요. 찍으셔야 돼요. 찍지 않으면 규칙은 어떻게 소송과 인멸이 돼요. 되냐면요. 찍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사진을 못 찍는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진을 못 찍는다는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법이. 특별한 사건이. 그러면은 지금 이상한 투표지 같은 게 발견되면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인데 이게 사실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투표 관련이 우기거나 뭐 이러면은 그 현장에 우리 청관이 칠 수밖에 없어요. 경찰 불러가 끌어내면 우리가 끌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아니 제가 경험한 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세요. 아니, 사진 그래서 찍어도 돼요. 그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현장에서 대응을 갖다 하기보다는 대응하기 전에 먼저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고하면은 보고 절차에 따라서 그 전화하시면 우리가 부터 뭐뭐뭐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람들이 그 현장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지원군이 와서 그 현장을 해결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뭐뭐뭐 하세요라고 구체적 지시를 갖다 현장에서 내려줍니다. 네, 그다음 저 뒤에 계신 분. 이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주로 사고를 보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기 사전투표에서 사고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투표는 이제 이동할 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그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정확한 것은 사실 그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이렇게 이원화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화에서. 근데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 이제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당일투표보다는 사전투표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번에 그 4.10 총선 치르면서 사전투표에 참관하러 들어가시는 곳은 특별한 교육, 아주 강화된 교육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참관하실 분은 애국심과 싸우고 하는 시간 남달아야 되고 교육도 3번 이상 받으셔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하는데 그 사전투표 여기서 만약에 오신 분 중에서 사전투표 난 참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은 아까 우리 그 행사 시작하기 전에 정진우 위원장이 말씀하셨죠. 끝나서 가기 전에 우리한테 말씀하라고. 그런 분들은 사전투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또 배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참여하실 분은 다른 과정으로서 교육이 돼요. 그리고 오늘 교육하는 거는 당일 투표 참관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사전투표 참여하실 분들은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한 분만 더 받고 오늘 교육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 네, 끝에. 그리고 또 그 하는 질문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있고 정준희 위원장도 많은 감독이 계시니까 그분 얘기하면서 궁금증을 할 때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분을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연동도에서 홍서영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겠다고 해서 모인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좋은 뜻에 좋은 취지가 되어서 저희도 연동도에서 많은 분이 나오셨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고지받기에는 아무래도 일하고 난 다음에 수당 문제가 있잖아요. 11만 4천 원을 드린다고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원들한테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저희가 일이 끝나고 난 날이 지급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참관인한테 참관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애국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는 애국심 하나로 와서 이렇게 참관하는데 또 그 선거제도가 참관 애국심을 발휘하느냐고 수고하셨다 해갖고 또 그 참관비를 드려요. 참관비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공돈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금에서 각 참관하신 분들한테 식비 포함해서 한 세션당 10만 4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 하든 12시간 하든 하루 기준으로 해갖고 10만 4천 원이 나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방대 총괄 책임지고 계신 황교안 대표님께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네, 또 이걸로 이제 치고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간부들하고 별도의 그 세션을 가져와서 질문하고 또 토론하고 궁금증을 해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의 다 잘 들으셨나요? 네. 대답이 너무 작아요. 잘 들으셨나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국무총리셨고 또 구방대 대표이신 황교안 대표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격려사가 있습니다. 힘찬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한 분 절제해 주시고 그냥 박수 가겠습니다. 잠깐 준비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이유는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오신 거죠? 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오신 거죠? 네. 참관하기 위해서 온 건가요? 아니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참관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을 분명히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관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하는 거는 편의상 그런 거지 어떤 분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하면 안 된다 일까요? 아닐까요?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2시간을 하면 긴장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좀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전에 보면 나는 오전 팀이야 이래가지고 오후 팀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버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전팀이든 뭐 오팀이든 다른 사람이 감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상황에서 내가 자기 옮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미 실제로 있는 일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나는 오전팀이야. 12시 전에 가버려. 그럼 그 사이에 공백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그날은 아무 데 있어봐도 부정선거에 저질러졌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하여튼 다른 감시관이 올 때까지는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 예. 시간이 몇 시됐든 수당이 나왔든 안 나왔든 그걸 꼭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제가 얘기하려고 준비했던 거를 이렇게 못 찾아가지고 못 찾았는데 이제 나왔어요. 둘째는 수당 받으러 왔습니까? 감시하러 왔습니까? 감시하러 왔습니다. 그렇죠. 영종도에서 오신 분의 말씀도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수당 가지고 감시 활동을 할 분들 같으면 지금 당에 있습니다. 돈 받으러 오는 선관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돈 받으러 온 분들이 아니다.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나 돈 한 푼 안 할 거야. 이분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우리는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정선거를 막아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위원장이 누굽니까? 예? 이 부분 내가 헷갈릴 것 같아서 얘기해요. 우리 정진호 누가 여기 지역의 위원장입니까? 예?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그게 아니에요. 좀 지역위원장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구역위원장에게 지금 연락한 거예요. 그 지역위원장은 정진우 위원장이고 또 송 위원장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위원장하고 조를 짰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각 구의 조장들에게 연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조장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그걸 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리 들어갔는지 점검하는 거, 이거 꼭 필요할까요? 네. 전에 우리가 대선 때 사전 투표할 때 보니까 특히 둘째 날 이럴 때는 투표하러 갔는데 이미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쪽지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죠? 네. 이거는 뭐 정말 말 그대로 부정선거고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사실은 저는 처벌이 꼭 필요한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 이래서 감시를 안 하면 됩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전에 다 없었던 일들이에요. 저는 지금 1978년부터 공안부에 가서 부정선거 사람 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늘 전에 있었던 거 다시 반복되잖아요. 반복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불법선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 했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새로운 일에 새로운 부정선거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뭐하러 오셨냐고 물은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참관 활동을 한다고 숫자 세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숫자 세는 사이에 딴짓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늘 내가 기본적인 일도 하면서 주변을 살피셔야 돼요.
투표면 투표, 개표면 개표, 현장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난번에도 그런 매일처럼 다 공무원들이 많은 걸 찾아내셨고 그냥 숫자만 세다 보면 놓치는 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숫자 세는 게 그냥 시종을 똑같이 그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나, 어떤 자리에 오고 가나, 어떤 이상한 가방 같은 게 들어오진 않나. 예비용 가방 갖다 놓는 자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 예비용을 갖다 놓을까요? 상황이 되면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개표 숫자만 세고 있다 보면 그것도 너무 귀한데 그럼 그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셨으면, 이왕 가셨으면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교부를 나누는 거는 나중에 하십시오. 가셨으면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봐도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시를 하면 못하겠는 거예요. 감시하면 못하게 돼요. 인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투표 당일날, 사전 투표 당일날 가서 이렇게 본인이 숫자를 다 셌어요. 숫자를 다 셌는데 나중에 시간 끝나고 나서 발표되는 걸 보니까 본인이 센 것보다 선관위에서 센 것이 179표가 더 많더래요. 본인은 분명히 정말 화장실 제대로 못 가고 다 셌는데 화장실 뭐 2번 갔는데 그때는 국민의힘 참관인이 있으면 당구하고 갔다 왔고 갔다 와서 몇 표 더 했냐 다 셌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죠. 목사님이 정신 차리고 한 거예요.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100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니까 항의를 했어요. 여기저기 막 저도 유튜브 방송 찍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둘째 날 했는데 사전투표 첫째 날 그런 일이 있었고 둘째 날 이후에 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방법을 했어요. 둘째 날은 투표 시간도 더 길어졌는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하고 선관위 발표하는 게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감시하니까 못한 거예요. 첫째 날은 이런 감시가 있다는 걸 사실 모르고 집어넣었는데 투표관리관이 참관인이 와가지고 좀 다 세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이 둘째 날에는 못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시하면 없어져요. 감시 안 하면 마구예요. 어느 지역구에 우리 들어가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기회에서도 촬영을 다 했어요.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선관위가 알게 되니까 바로 제지를 시켰어요. 아침부터 저녁 4시경에 이제 그 제지를 시켜서 그때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앞과 그 뒤를 보면 투표 숫자가 아주 완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정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영상을 올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를 하면 부정선거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은 그냥 하늘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정선거를 적발했다. 그래도 좋지만 적발 못했어도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 아이 나도 공쳤네. 공친 걸까요? 지켜낸 거예요. 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모든 걸 다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다 막을 수가 있어요. 딱 내 것만 하면 그거는 막는데 다른 막아야 될 것들이 안 막아진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방향만 제시를 해드립니다. 늘 긴장하셔야 됩니다. 사진 찍는 분들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여러분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못 찍게 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찍어야 될 거예요. 예. 뭐 내가 저 같으면 처벌받더라도 할 텐데 처벌된 사례가 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맞지 않거나 중간에 폭력이 붙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처벌을 할 수도 있겠죠. 고소나 이런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폭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사진을 찍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미리 이제 선관위에도 얘기하고 관리관에도 얘기하고 이런 상황 뭐 같이 찍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촉구를 해도 될 거예요. 예민한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사무총장께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람인들이요. 그러니까 관람하면서 감시하는 참관인이 아니라 관람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래서 관람인들 몇 명까지 나가달라고 했습니까? 14명. 예? 관람인 몇 명까지 나가달라고 했습니까? 52명. 대표소마다. 예. 대표소가 9개니까 1000명 필요합니다. 1000명. 예. 그거는 숫자 제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 대신 미리 신고해가지고 하자가 생기지 않게 해서 그게 참관인으로 참고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관람하면서도 감시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관람하면서 관람석에서 부정선거 잡아낸 사례가 여러 번 있어요. 거기도 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원칙을 많이 여러분들 얘기 드리셨을 텐데 원칙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자체가 원칙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선거법에 있는 것을 비껴가는 이런 규칙, 규정 이런 걸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법이 있는 것 같은데 불법인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법 조항을 뽑아서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건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준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정선거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20년 됐대요. 20년? 더 됐어요? 네? 선거가 시작된 때로부터 됐습니다. 선거가 시작된 때로부터 제가 아까 78년도에 1978년도에 공안부에 갔다고 말씀드렸죠. 왜 갔냐 하면 그때 13대 총선을 하는데 그 부정선거에 우려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차출하면서 제가 차출되게 한 거예요. 그 이전부터 이미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 원희룡 의원 나와 계신가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오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부정선거는 언제 생긴 게 아니라 항상 있었다. 최근의 부정선거 양상은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기계적 방식을 이용한 이런 부정선거들이 더 많아졌을 뿐이에요. 옛날 방식의 부정선거도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매의 눈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잘 살피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말 많은 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예를 들자면 너무 많지만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죠. 부정선거 많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감시망들도 뻥뻥 뚫리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한 거 아시죠? 네, 보안점검을 한 거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아시죠? 국정원이 뭘 했다 할 때는 이 사람은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사처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짚고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발표하는 사람이에요.
국정원에 대해서 너무 편해서 그러는데 국정원이 사실 굉장히 영향 있는 이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말이 틀리겠습니까? 맞겠습니까? 맞겠죠? 네. 여기서 보안 점검을 하다 보니까 선관위 어떤 반응을 보였었을까요? 반대했죠.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힘으로 압박을 했었죠. 이게 결국은 이제 보안 점검을 받아들였어요. 보안 점검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그것도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일부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보안 점검을 해보니까 국정을 해보니까 투표도 조작할 수 있고 개표도 조작할 수 있고 사전투표 다 할 수 있고 별별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 부방대도 당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은데 왜 가만히 있는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당에서도 공명선거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었어요. 공명선거 제도 개선 특위, 공제특위라고 합니다.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당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부방대에서도 2분이 들어갔어요. 또 정교보 교수들 중에도 한 명이 들어갔어요. 같이 쭉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우리는 계속 문제제기라고 그리고 대체로 선관위는 다 그런 일 없다고 하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6개 항목에 합의를 했어요. 6개 항목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가 남겨 있습니다. 아직 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가 났어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그 6개 항목에 대한 소개도 했고 그래도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다. 빠진 부분이 많다. 그래서 5개 항목에 또 문제 제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사전투표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바뀌었으니까 언론도 지금 다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보도가 가끔씩 나오는 거 아시죠? 언론에서는 우리가 정말 많은 얘기를 했으나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도하는 데가 있어요. 그냥 작은 마이너 언론이 아니라 메이저 언론들도 보도를 한 데가 있어요. 중앙일보도 보도했고 문화일보도 보도했고 중소 언론에서는 여러 데서 보도를 했어요. 우리의 얘기가 거짓이라면 보도 안 하든 부정선거 없었다고 얘기하는 언론이 보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입국 다물고 있던 언론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부정선거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알면서도 의견을 밝히는 자와 침묵하는 자, 그런 차이만 있을 뿐 부정선거는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선언합니다. 이거 제가 선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 거죠. 네. 그리고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다. 언론도 바뀌고 국정원도 바뀌고 당도 바뀌고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수고한 게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역사는 우리들의 이런 노력들을 역사로 기록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500명, 600명의 이런 노고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에 나라가 되살아났다 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언젠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침이라도 하다가 멈추면 아니 안만 못해.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 정도면 됐지.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 선거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저도 앞장서 끝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중 혹시 지친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바카스 한번 사릴 테니까 힘내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 부정선거 세력들의 행태는 점점 더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4년 전에 했던 거와 지금만 비교해봐도 너무 교활해졌어요. 옛날에 했던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저자들이 교활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도 더 치밀하게 감시 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부정선거는 있었다. 둘째, 우리가 할 수 있다. 셋째, 그러나 끝까지 해야 된다. 넷째, 치열하게 살펴보면서 내일도 감시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 다섯째, 결국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것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아까 다 했잖아요. 끝나고 하면 안 되겠어요? 네네. 하세요. 아, 하세요. 네. 국정원에서 거기에 감사를 해서 지적을 당한 거는 우리 매스컴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이 세워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하고 싶어서 발표했겠습니까?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다 얘기했겠습니까? 극히 일부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놔둬서 저쪽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꿔내야 돼요. 첫째는 보수 우파 정당 국힘이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할 것 같죠? 네. 안 하고 있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싸워야 됩니다. 왜 근데 시금을 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개선되고 바로 잡히면 지금 변화가 많이 일고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노정이 쫓아낸 거 아시죠, 여러분? 선관위원장, 우리가 쫓아낸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미흡합니다. 아직 미흡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싸움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의 그 많은, 국정원이 발표한 많은 내용들, 중요한 건 뭐냐면 국정원에서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발표하고 싶은 거 다 한 것도 아니에요. 보안점검을 다 한 것도 아니고 5%만 했어요. 5%만.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다.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을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고 있고 또 공무원이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려서 정치라고 있던 사람으로서 또 공중에 있던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급한 것은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막아내고 고쳐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그 같은 마음으로 정말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신 것을 당부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은요, 뒤에서 우리 열심히 뛰는 우리 위원장님들 계세요. 하시고, 지금은 아까 우리 교육 받기 전에 좀 부드럽게 그 음악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 오카리나인가요? 오카리나를 여러분 좀 긴장도 푸시라고 요거 하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정 질문 있으신 분은 꼭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이곳에 오신 애국지사들 환영합니다. 제가 오페라 연주로 히브리인들의 합창을 연주할 건데요. 우리 히브리인들이 합창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섰어요. 그것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공명정대한 투표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인들의 합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게 마이크인 줄 알고 제가 쫓아가고 있어요. 옆사람하고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잘 들으시고 그냥 가시는 분 받지 말아주세요. 받지 말아주세요. 나가시는 분 받지 말아주세요. 문 닫으세요. 네, 그냥 뒤로 보내세요.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해드려도 되겠죠? 여기 사전투표를 교육을 받고도 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인천에서 3번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딱 한 번만 와서 어리버리한 분이 계세요. 이해가 되시죠? 사전투표는 효성 1동이면 오전에 몇 명이요? 2명. 오후에 몇 명이요? 4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죠? 조장합시다. 조장. 조장은 오후에 총 마지막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많이 들었는데도 또 들으면서 어떠시겠는지. 그러니까 조장을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많이 하고 계세요. 조장을. 여기 신청할 때 조장 이렇게 들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나는 해당 안 된다. 이미 교육이 진행돼서 4조 1조에 4명이 짝 짜져 있어요. 근데 조장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효성 1등에 다 4명을 짰는데 어머나 웬일이야. 내 짝꿍이 효성 3동으로 가버렸네. 그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효성 1동에 6명이 지원해가지고 꽉 있으면 우리가 조정합니다. 이해되셨죠? 불만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당일 투표자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당일 투표 정확히 개수하죠? 당일 투표 마지막 조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오후에 한 사람을 우리가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 밤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각 구역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문자가 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영종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종구. 네. 영종구는 너무 정확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홍 여사님께 홍 회장님께서 딱 벌써 다 짜놨어요. 얼마나 정확한. 영종구 나오세요. 한번 빨리 나오세요. 그냥 가시면 섭섭할까봐 빨리 나오세요. 지금 가는 사람 소리 받지 마세요. 나오세요. 앞으로 이분은 이 나라 살인꾼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해되셨나요?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월 말쯤 우리가 한 번 더 만나요. 따라서 합시다. 한 번 더 만난다. 아, 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없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마지막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기를 다져야 돼요. 그리고 그때 오면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기수기라는 거 아까 들었죠? 기수기가 책자일체 정자 책자 나눠드리고 마지막 지친 사람도 나눠드립니다. 이해되셨죠? 더 중요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영종구 같은 경우는 만나지 않으면서 방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부평구 김수록 여사님 일어나세요. 모델 일어나오셔야 될 겁니다. 아, 너무 앞에 부끄러워하시는 데들 이렇게 돌아서 이분은 조언들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일일이 전화를 하셔서 조를 다 짜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야, 해봤으니까는 3주 동안 그 일만 매달리시면서 그런데 힘든데 내가 왜 기쁘지? 이러는 분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가 기쁘대요. 나라 살리는 일 하면 우리 기쁨이 넘칩니다. 맞죠? 이렇게 일하시면 돼요. 됐죠? 하나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저번에 참석 안 하셔서 그랬지. 3월달 기대하세요. 뭐 제가 푸는 건 아니고 저번에 모임 때 만수감리교회에서는 좀 많은 선물을 가져가셨어요. 이번 3월달에 좀 많이 후원받아서 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다 드리려고 합니다. 다 무슨 얘기를 하다 이 거꾸로 같이.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평구처럼 저 위원장 방에 가입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혼자 오신 분들은 제가 여기 부평 1동에 있는 사람 저분에게 부평 1동 하려면 저분에게 방에 넣어드립니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따라서 안 들어가는 분은 따로 국밥.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번 축구 아시안 축구 봤죠? 왜 졌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죠?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좀 뜨끔한 말 주어요. 효성 1동에서 개수를 했는데 효성 1동 선거에서 300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개수한 게 150표 나와. 그럴 수도 있지만 300표 했는데 여러분이 개수한 게 370표가 나왔어. 차라리 적게 나왔는데 많이 나왔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큰일 나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다 하면 발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도 누구 서주처럼 이제 당하겠다. 따라서 합시다. 나이 많이 들고 아니 연세 많이 드시고 정신이 혼미하면 좀 쉬자. 미안합니다. 그래도 애국자십니다. 조작, 그날 사전투표 특히 저녁 때 오전 2명, 오후 2명에서 마지막 조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죠? 난 그래도 조작 끝까지 할 거라는 거다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대만의 선거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이 여기 어리버리한 분들이 지금 50%나 돼서 제가 이걸 하고 가야 되겠어요. 대만은요, 투표가 끝났죠? 투표 끝나면 투표함 딱 있죠? 옮기지 않습니다. 아침 6시에서 저녁 끝났죠? 그날 개봉합니다. 야당, 여당, 시민대표. 좋죠? 여자가 외치는 거 한번, 그 여자가 외치는 거 한번 롤모델 따라. 한국말로 하고. 1번, 찐따이자가 맞다는 거야. 1번, 찐따이자가 맞다는 거야. 컴퓨터로 기록할까요? 정자로 기록할까요? 그날까지 우리 싸워봅시다. 괜찮겠어요? 섬뜩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정도. 중국의 고위 관리자들이 대만보다 한국 접수하기가 더 쉽게 되어버렸어. 여러분, 저는 잠이 안 옵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며 함께 살아야겠죠? 이 대한민국을 바꾼 것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이 나라 살리는 것은 나다! 나다! 다 일어나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하겠습니다. 40총선까지 불꽃같이 감시하리라. 이 나라는 내가 살린다. 이 나라는 내가 살린다. 40총선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하시죠. 화이팅! 다시 한번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 세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역사를 한번 격려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하고 사진 찍으시는 분 빨리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핸드폰 잊어버렸다. 핸드폰 앞에 놓고 가서 핸드폰 잃어버렸대요. 핸드폰 구입하시면 이 앞에 놓으세요. 한 대표님하고 또 인사하고 하실 분 앞에. 자, 마지막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 기회를 제공하신, 장소를 제공하신 강대성 목사님께서 여기에 봐요.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정봉주의 화이팅! 시작! 정봉주의 화이팅!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강대성 목사님이 겸손하셔가지고 3월 말 모일 때 인사드리면 됩니다. 3월 말 기대하시고요.
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건빵하고 두유, 최고로 맛있는 건빵이라고 합니다. 강대석 목사님이십니다. 처음 교회입니다. 네. 부천은 강하게 잘 됐네요. 부천 남아주세요. 맨 앞자리 부천 남아주세요. 사진 찍으신 분 이 앞에서 같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휴대폰 주신 분을 앞으로 주세요. 맨 뒤에 이 등록지를 반드시 내고 나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고 나가셔야 됩니다. 부천 맨 앞으로 오세요. 부천 맨 앞으로 오세요. 야 김순욱 권사 빨리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주라고. 지금 늦게 나가신 분 중에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요.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자원봉사 하신 분 저 뒤에 좀 거기다 적으세요. 투표지 지금 내시면서 자원봉사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원봉사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3. 우리 진짜로 500명 일로 와. 형부 지금 오라고 했어. 형부 오라고. 어머머 미안해. 야 찍어줘. 빨리 자기 걸 찍어. 한선자 우리 부천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등록지에 자원봉사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자원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부천은 없냐는 하나, 둘, 셋. 오시고 왔나요? 난 어디 왔는데? 예예. 네네. 안 넘어갈 경우 따랐습니다. 그 앞에 전화를 하시면 보내줘. 가면서 보내지. 네, 여기서 실시간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인천에는 정말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한 700명 정도 이상 오신 것 같아요.